그 재수 없는 나라? 태국의 한국 기업 공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불법 파업으로 인해 태국은 아직도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태국 정부는 그런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 죽이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는 결국 태국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근로자 중 한 분이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이린 수환이에요. 올해 32살이고 방콕 금융감독원 산업분석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어릴 적부터 숫자를 좋아했던 저는 회계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주말이면 아버지 서재에서 경제 관련 책들을 읽곤 했죠. 어머니는 쭈라롱권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셨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면 항상 그날의 경제 뉴스에 대해 토론하곤 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20년 전 아버지께서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으셨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항상 한국 기업들의 정직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에 감탄하셨어요.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상한 낌새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에 올라온 보고서들 사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지시서를 발견한 거예요. 5천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보통 이런 대규모 세무조사는 여러 단계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자료를 더 찾아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최근 6개월간 3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추가 과세와 벌금이 부과됐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관세청에서도 발견됐어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들의 통관이 3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불명확한 원산지 표기였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된다는 게 이상했어요. 퇴근 후 아버지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엔 말씀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셨죠. 파이린, 지금 정부 내에서 위험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구나. 조심해서 살펴보렴. 이 말씀을 듣고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정부 내부 문서를 발견했는데 제목이 한국기업견제 전략이었어요. 문서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세무조사, 통관 지연, 각종 규제 강화.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노동조합을 이용해 파업을 유도하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답변뿐이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삼성전자 공장 근처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노동자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은밀히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고 생산에 차질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말도 있었죠. 순간 커피잔을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태국 정부가 보인 이중적인 태도예요. 겉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난 20년간 태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어요. 8,000명이 넘는 직접 고용은 물론이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죠. 매년 2,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R&D 센터도 운영하면서 태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어요. 어제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어요. 삼성전자가 떠나면 태국 GDP가 3% 이상 하락할 거라는 결과가 나왔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수만 개의 가정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주친 경비 아저씨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 딸이 삼성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어떡하나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조금만 더 멀리 봤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반타왕 카페에서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카페 주인 아저씨가 커피를 내려주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파이린, 오늘 아침에 삼성 임원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말레이시아 얘기를 하더라고.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투자청으로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 직원 긴급 회의 소집 메시지가 왔어요. 평소라면 주간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을 시간인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죠.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시작됐어요.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대표가 입을 열었죠. 당사는 태국 내 모든 생산시설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보여준 말레이시아 신공장의 청사진이었어요. 페낭주에 420만 제곱미터, 축구장 580개 크기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만 70억 달러. 태국 공장의 3배가 넘는 규모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새 공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됐더라고요. AI가 모든 생산 라인을 제어하고 로봇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품질 검사도 AI가 담당해서 불량률을 0.1% 미만으로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력 의존도는 25%나 줄어든다는데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공장이 아니었어요. 충격적이었던 건 이게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성은 이미 2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이전을 준비해왔대요. 태국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면서요.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는 동안 그들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말레이시아 신공장의 에너지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공장 지붕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의 40%를 자체 생산한다고 해요. 냉각수 재활용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도 90%나 줄인대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미래형 공장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R&D 센터였어요. 연구동 규모가 태국 공장의 5배래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등 첨단 기술을 연구한다고 해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센터를 위해 10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준대요. 우리는 세금을 더 거두려 했는데 그들은 세금을 면제해주면서까지 기술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퇴근 무렵 삼성 공장 쪽을 지나가다가 한 광경을 봤어요.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공장 정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이 길을 안 걸어도 되는구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의 허리가 유난히 굽어 보였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말레이시아 신공장 자료를 다시 봤죠. 물류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된대요. AI가 재고를 관리하고 로봇들이 최적의 동선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던 우수한 노동력이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죠. 새벽에 투자청 옥상에 올라가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달빛이 비치는데 공장의 불빛이 더욱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곧 이 불빛도 말레이시아에서 반짝이겠죠? 태국의 밤하늘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어제는 삼성 직원들이 자주 가던 한국 식당에 들렀어요. 20년 동안 이 식당을 운영해온 김 여사님이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벌써 반으로 줄었어. 이제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네요. 창밖엔 여전히 삼성 공장의 불빛이 보여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도 얼마 남지 않았겠죠?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태국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저 불빛처럼 쓰러져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출근길이 너무 힘들어요.
삼성전자의 철수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마치 도미노처럼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LG전자가 태국 내 생산시설 축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일하는 금융감독원 산업분석팀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보고서가 쌓여가요. 모두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숫자를 다루는 게 직업인 제가 보기에도 그 결과가 끔찍할 정도예요. GDP가 3% 이상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특히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실직자 문제예요. 삼성전자 직원 8,000명,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2만 개의 가정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어제는 제가 자주 가는 구내식당에서 삼성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귓가에 맴돌아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그룹도 태국 내 공장 운영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방콕 외곽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만 3,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도 위험해진 거죠.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태국 기업들도 줄도산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 가족도 이 사태를 피해갈 순 없었어요. 이모가 삼성 공장 근처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직원들 점심값으로만 하루에 5만 바트가 넘는 매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절반도 안 된대요. 어제 이모님 가게에 들렀는데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이라 북적였을 시간에 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모는 결국 다음 달에 가게 문을 닫기로 하셨어요. 대학 동창인 수환도 큰일이에요. 삼성전자 R&D 센터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이전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어해요. 15년 동안 쌓은 경력인데 그녀의 말로는 다른 회사에 가도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연봉을 받을 거래요. 게다가 그나마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대요. 부동산 시장도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방콕 외곽의 공장지대 주변 집값이 30% 이상 폭락했다고 해요. 제 사촌 동생은 2년 전에 대출을 받아 그 근처에 집을 샀는데 이제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졌대요.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처음으로 그 애가 술을 마시더라고요. 언니, 나 이제 어떡하지?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어요. 수출 전망도 암담해요. 삼성전자의 수출이 태국 전체 수출의 8.8%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역수지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환율도 불안해질 테고 이건 또 다른 경제 문제들을 야기할 거예요. 은행권도 비상이에요. 삼성 관련 대출이 전체 기업 대출의 15%를 차지한대요. 여기에 협력업체들의 대출까지 더하면 20%가 넘어요. 많은 은행들이 부실 채권 문제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어제 저녁 뉴스에서는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분석가의 경고도 나왔어요. 정부 세수 감소도 심각한 문제예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여기에 직원들의 소득세까지 더하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복지 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제는 삼성 공장 앞을 지나가다가 한 중년 남성을 만났어요.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신 관리자님이었는데 내일부터는 이 길을 안 걸어도 되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허리가 유난히 굽어 보였어요. 퇴근길에 본 석양이 유난히 빨갛더라고요. 기술력 상실도 심각한 문제예요. 삼성은 지난 20년간 태국 직원들의 기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R&D 센터도 운영하고 대학과도 산학협력을 했죠.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 걸쳐 쌓은 기술력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사장님을 만났어요. 우리 회사는 매출의 80%가 삼성 관련 물량이에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도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회사에서만 300명이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태국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저 불빛처럼 꺼져가고 있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 소식을 보면서 비교 조사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출장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본 광경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먼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건 한글이었어요. 공항 안내판부터 광고판까지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기사님이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세요? 알고 보니 기사님의 딸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일한다고 해요. 베트남 투자청 방문이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벽에 걸린 시계 옆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투자청 관계자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고 보니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필수가 됐대요. 심지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했다고 해요. 베트남의 한국 기업 유치 전략은 정말 대단했어요. 15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준다는 건 기본이고 공장 건설 비용의 30%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대요. 우리 태국은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는데 베트남은 돈을 주면서까지 한국 기업을 모시려고 하다니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노이 외곽의 삼성 빌리지도 방문했어요. 그곳은 마치 작은 한국 도시 같았어요. 한국 식당, 마트는 물론이고 한국 병원, 학교까지 있더라고요. 베트남 정부가 이 모든 인프라 구축을 전폭 지원했대요. 매년 2,000명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 기술 연수를 받게 한다는데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대요. 그들은 이걸 미래 투자라고 부른다더라고요. 다음으로 간 곳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어요. 거기서 본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계획은 정말 놀라웠어요. 면적이 무려 50제곱킬로미터래요. 거기다 전용 항만까지 새로 만들어서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인프라 투자 비용만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더 파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 수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원자재 수입 시 관세도 면제해준대요. 게다가 산업단지 내에 R&D 센터를 설립하는 기업에게는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준다고 해요. 말레이시아 페낭은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삼성전자의 새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보고 왔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420만 제곱미터. 축구장 580개를 이어놓은 크기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페낭 투자청 회의실에서는 더 놀라운 걸 보았어요. 10년간의 법인세 감면은 기본이고 R&D 센터 설립 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대요. 더 놀라운 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어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대요. 필리핀의 움직임도 대단했어요. 수백만 지역에 한국 기업 전용 경제특구를 만든다고 해요. 전력과 용수 공급, 항만 시설까지 완비하고 심지어 한국 학교 설립까지 약속했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평행우주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캄보디아까지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푸놈펜 외곽에 K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세를 50% 할인해주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대요. 심지어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서울에 가서 한국 기업들을 초청했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투자청 관계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한국 기업 한 곳이 들어오면 그 주변으로 작은 도시가 하나 생겨납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죠.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자꾸 우리 태국의 모습과 비교하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한숨만 나와요.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 기업을 미래의 동반자로 여기는데 우리는 단순한 돈줄로만 봤던 거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도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저 불빛들이 곧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밤하늘을 수놓겠죠?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우리의 발등을 찍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어요. 지난 20년간의 한국 기업 투자 영향을 다시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네요. 이제야 제대로 들여다보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 20년간 태국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자 육성에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더라고요. 전국 15개 대학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매년 2,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죠. 깜짝 놀란 건 제가 대학생일 때 받았던 장학금도 알고 보니 삼성전자에서 지원한 거였어요. 그때는 그저 일반적인 장학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R&D 센터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은 정말 대단했어요. 매년 200명의 엔지니어를 한국 본사로 보내 첨단 기술을 배워오게 했대요.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반도체 공정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이런 기술들이 태국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죠. 제 대학 후배 중 한 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자 컴퓨팅 기술까지 배워왔다고 하더라고요. LG전자의 활동도 놀라웠어요. 태국 북부 지역에 20개의 초등학교를 지었고 각 학교마다 첨단 IT 교실을 만들어줬대요. 시골 아이들이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어제 방문한 학교에서는 10살 꼬마가 코딩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방콕 외곽에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500명의 자동차 정비사를 배출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사 교육이 아니었어요. 전기차, 수소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까지 가르쳤거든요. 훈련원을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률이 98%가 넘는다고 해요. 제 사촌 동생도 이곳을 졸업하고 지금은 현대자동차 아세안 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SK그룹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어요.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육성했는데 그중 30개는 이미 기업 가치가 1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됐대요. 저희 대학 동기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 회사를 차렸어요. 지금은 동남아시아 최대 충전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죠. 환경보호 측면의 기여도 대단했어요. 삼성전자는 태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장 지붕에 설치했어요. 이를 통해 연간 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대요. 폐수 재활용 시스템도 도입해서 물 사용량을 90% 줄였고요. 이런 환경 친화적인 기술들은 다른 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죠. 어제는 삼성 공장 인근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이 지원한 과학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매년 이 학교에서만 30명 이상이 한국 유수의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한다고 해요. 이런 교육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요.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은 더욱 놀라워요. 삼성전자 공장 주변에만 2,00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있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10만 명이 넘었대요. 식당, 카페, 상점. 이런 소상공인들의 매출까지 합하면 연간 100억 바트가 넘는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의료 지원도 대단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한태병원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죠. 제 어머니도 이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화 교류도 활발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후원하는 한태문화축제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대형 행사로 성장했죠. K-팝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태국 친구들이 한국 연예기획사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고요. 더 놀라운 건 앞으로 잃게 될 미래의 기회예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태국에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대요. 투자 금액만 200억 달러. 이제 이런 기회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 잡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는 공장 근처 시장에 들렀어요. 2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신 김할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문 닫으면 한국에 계신 언니도 못 만나겠네. 그동안 한국 직원들이 단골이었다고 그들이 한국에 있는 언니와 영상통화도 연결해줬다고 하시네요.
지금 제 책상 서랍에는 20년 전 삼성전자가 처음 태국에 왔을 때의 신문이 있어요. 그때 신문은 태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고 썼더라고요. 그 미래가 이제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쓰라린 교훈을 잊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이번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